정부가 가상통화의 화폐 기능 일부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부는 그간 가상통화에 대한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었지만 이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가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 법무나금융위원회 등의 이런 민생 치안을 위해 힘쓰는 기구의 지금 시각은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근데 그들이 처음부터 나쁜 시각을 가진 게 아니고요. 범죄 혐의에 대해서 포착을 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 금융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다른 정부기관에서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 줘야 된다는 생각들을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ICO입니다. 네. ICO에 대해서 이 형태와 규정 같은 것들은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현업에 대한 것들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있어요. 자, ICO의 리스크가 집행이다. ICO의 리스크는 그 돈을 왜 모으고 모으는 건 그렇다 치자. 어떻게 투명하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들은 이미 기존의 회계기관이라든지 법무평가기관 등에서 뭐 크레탑 등의 이런 그 법인을 감시하는 기관 등에서 그런 것들을 집행하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은 너무 좋다 동의를 하셨는데 과연 그들이 코인을 맡아줄 것이냐에서 또 막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고 어떤 특정 코인 예를 들어서 뭐 C라는 코인이 나왔어요. 코인을 내가 좀 맡아서 대신에 집행을 해달라 하면은 집행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코인의 유실에 대한 것들까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도 이더리움의 ERC20에서 코드에 이렇게 오버플로우라는 코드의 결함이 코드를 잘못 짠 사람들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킹 사건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지금 아직까지 누군가 확실히 담보를 하고 보장할 수 없는 것들을 에스크로우라고 집행을 하는 게 그거를 책임질 기관이 어디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분명히 이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 같고요. 네. 그 밖에도 전체적인 움직임은 이거를 자산 가치로 볼 수 있겠구나. 하나의 이제 트렌드로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는 오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로 들어가게 됐을 때 현실적으로 몇 가지 처리해야 될 크리티컬들이 지금 되게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처리가 돼야지 완전한 자산화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자금 세탁 방지 강화라는 네네. 기사도 좀 올라와 있고요. 네. 자금 세탁 방지 강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고객 입장에서 참 좋은 시스템이 아닌가 싶은데요. 빗썸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리딩 컴퍼니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자금 세탁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뭐 외국 송금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는 얘기들이 오가고 있을 때 이렇게 빗썸은 선구적으로 자체 규제안을 만들어 놓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광고에도 보셨다시피 이렇게 자산 실사 보고서를 이렇게 발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자구책들을 항상 먼저 만들기 때문에 결국에 빗썸이 이렇게 만들게 되면 많은 다른 거래소들에도 도입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물론 당연히 이렇게 자금 세탁 방지나 이런 것들이 호재다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한 주간 이슈를 단단히 풀어봤고요. 본 방송이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 참고 자료일 뿐 암호화폐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암행어사 만만세. 감사합니다.